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 대표팀 주민규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매체 구공민은 올 시즌 종료 이후 PSG 선수단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것이 확실한 선수로 바르콜라, 루이스, 비티아, 멘데스, 베랄도, 에르난데스, 다닐루, 마르키녀스, 킴펜베, 돈나룸마, 테나스 등 13명을 선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아센시오, 무아니, 하키미는 팀에 잔류해야 할 선수로 언급했습니다. 파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인데요. 기복을 보였으나 임팩트가 상당했던 덴벨레와 그래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무아니, 아센시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상급 오른쪽 풀백 하키미를 노리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강인 선수도 포함되어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반면 올 시즌 PSG에 합류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한 하무스, 우가르테, 슈크리니아르는 무키엘레, 솔레르 등과 함께 팀을 떠나야 할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종료와 함께 PSG와 계약이 만료된 은바페와 함께 크루자와 나바스는 팀을 떠나는 선수로 언급됐습니다. 여기에 황재원 선수의 인터뷰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모든 선수가 각 팀 에이스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몸이 굳었다면서도 대단한 형들과 같이 공을 차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운동장에 나서기 전부터 설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재원은 배준호와 막내 라인을 형성하면서 대표팀에 금세 적응했고 이달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2경기에 모두 출전했습니다.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이강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습니다. 수비수인 그는 공격수 이강인에 대해 든든했다.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나 공만 전달하면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해 항저우에서는 또래 선수들과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성인 대표팀에서 느낀 태극마크의 사명감과 책임감은 그때보다 훨씬 무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인이 형, 흥민이 형이 몸 푸는데 제 다리가 벌벌 떨린다며 진정시켜 주더라고요. 긴장해서 장기인 드리블과 크로스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안정감을 되찾아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챙겨준 형들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 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려면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합니다. PSG의 이강인은 20일 FC 메스와의 프랑스 리그왕 최종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1골 1도움을 기록, PSG의 2대0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음껏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PSG 이적 후 이강인은 개인 플레이는 최대한 절제하고 동료에게 패스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시즌 내내 플레이 스타일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 등 슈퍼스타들의 존재 때문인지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딘가 소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반면 이날은 공을 잡는 위치가 다양했고 플레이도 더 자유로웠습니다. 좀처럼 시도하지 않던 과감하고 화려한 드리블은 마요르카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자유를 부여한 만큼 이강인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더 커졌는데요. 두 골에 모두 직접 관여하며 승리를 이끈 게 그 방증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음바페와 덴벨레 등이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PSG는 음바페가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